그 200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음양극의 핵심적인 원료, 그러니까 리튬, 니켈, 그다음에 흑연을 구체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은 직접적인 원료 확보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가능하고, 그리고 모기업의 자금력, 그리고 기타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희 포스코 퓨처엠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소재 개발 현황도 미래기술연구원에서는 그리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사명과 함께 새로 태어났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차세대 주자죠. 저희가 저번에 포스코 퓨처엠 음극재 세종 제2공장까지 다녀와 봤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노권선 연구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퓨처엠 에너지 소재 연구소 노권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사명에 담긴 뜻과 포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포스코 그룹은 철강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 함께 포스코 그룹이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그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변환의 핵심이 저희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그 대변환의 그 핵심 회사로서 사명을 좀 바꾸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포스코 퓨처엠의 그 M자가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M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재료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퓨처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의 M은 그 무브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상으로의 변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포스코 퓨처엠이 이끌어가겠다, 변화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매니지먼트가 세 번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좀 움직임 때문에 사명을 바꿨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네.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정말 2차전지 배터리 자체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일 핫 이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만의 강점과 경쟁력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포스코 퓨처엠의 그 경쟁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원료 확보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가능하고, 그리고 모기업의 자금력, 그리고 기타 인프라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적기의 공장을 설립해서 배터리 업체에게 그 원료 걱정 없이 전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포스코 퓨처엠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조경 같은 경우는 그 원료 자체를 포스코 MC 머티리얼에서 공급을 받아서 인조기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비중국 재료를 이용해서 저희들만의 어떤 국산화된 공정으로서 천연흑연을 생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양극의 경우는 원료 내재화가 수직 계열화가 확실히 돼 있고,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을 하는 HY 클린 메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이 배터리 재활용을 이용한 원료 확보는 30년 후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잖아요. 예. 국내에서 지금은 예. 타 경쟁사들보다 이 양극재, 음극재,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더 빨랐고 이제 비전도 더 확실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제 양음극재 동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부분일까요? 2010년 LS 엠토론에서 그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를 받아 배터리 사업에 그 진입을 첫 발을 내딛었었고요. 그 후에 그 신성장 사업 투자 일환으로서 양극재 생산을 위한 포스코 ESM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그 음극재의 포스코 캠텍이 포스코 ESM을 흡수하고, 그리고 사명 자체를 포스코 케미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음극과 양극을 동시 개발 및 생산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올해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그 회사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사업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적인 면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개발 조직은 좀 특별한데 저희 포스코 내 개발 조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텍. 이 포스텍 같은 경우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의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은 미래기술연구원입니다. 미래기술연구원에서는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차세대 재료를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단기 재료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개발된 재료를 가지고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그 학문과 그리고 선행 재료 그리고 양산화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양음극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에 서포트를 해서 진정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의 계열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스코 그룹과 포스코 퓨처엠 두 회사를 다 봐야 되는데요. 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 그룹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리튬의 경우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해서 LiUH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리튬 원자재 소스로서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 그 리튬 광석을 가져와서 광양에서 그 리튬을 추출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니켈의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재료인데 현재 광양에 있는 SNNC 이 SNNC는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배터리에서 니켈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페로니켈에서 니켈이 순도를 올려서 니켈 매트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소스로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인니에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쳐서 그 니켈을 재련 그리고 정제해서 니켈 매트를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요. 호주에 레이본 소프라는 니켈 광산에 투자를 해서 니켈을 테이크오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내부적인 회사로서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입니다. 이 회사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회사죠. 앞으로 그 배터리 사업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무조건 광산으로부터 원료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재활용이 많이 된다면은 그 HY 클린메탈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그 원자재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HY 클린메탈은 공장을 세웠고 올해 내로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더욱 더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먼 훗날에는 상당히 많은 그 원료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배터리 관련 사업에 있어서 자체적 밸류체인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예. 자체적 밸류체인을 완성을 하려는 이유와 사업적 목표.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계속 성장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재와 원료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진행이 돼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그 안정적인 배터리 원료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요.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해서 관건 투자와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선제적인 밸류 체인을 수직화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IRA가 발동이 됐고 그리고 IRA에 의해서 그 포스코 그룹의 경쟁력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완성차와 그 배터리사들이 이러한 그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강점의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소재 개발 및 그 공급 협력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그 자동차사 GM과 그 업계 초유의 소유사 완성차 간의 그 합작 투자라는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현재 그 원재료 확보 상황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저희들은 음양극의 핵심적인 원료, 그러니까 리튬, 니켈, 그다음에 흑연을 구체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풀 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리튬의 경우는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수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광양에 있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으로부터 리튬을 생산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네. 포스코 퓨처엠에서 리튬을 구매할 시에 타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가격 경쟁력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급한 거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어떤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에 가격에 대한 논의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이 배터리 원재료 확보를 위해서 네. 이제 리튬과 같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발빠르게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 포스코 그룹 자체는 한 50년 정도 철강 산업을 진행해 왔죠. 그러니까 철강 사업에는 철광석, 그다음에 석탄, 니켈 이런 다양한 자원이 있거든요. 이걸 확보해서 가공하고 그리고 활용하는 노하우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원 확보를 위해서 2000년부터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리튬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해왔고요. 2018년에 선제적으로 인수한 아르헨티나 염호를 기반으로 해서 리튬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그 기술뿐만 아니라 예. 차세대 소재 개발 현황도 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포스코 그룹에서는 개발 그룹이 좀 전에 말했듯이 포스텍이 있고, 그다음에 요소기술, 그다음에 선행재료는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양산이 가까워지면 포스코 퓨처엠에서 진행을 합니다. 미래연에서는 현재까지 전지업체와 완성차 업체들과 하이망간 재료를 개발해왔죠. 전지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은 이것을 좀 대량으로 구매하기를 원해서 저희들한테 스케일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스케일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차세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기술연구원에서는 리튬 메탈 이런 쪽도 새로운 재료로 차세대 재료로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화물, 고체 전해질에 사용되는 황화물 재료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